안녕하세요. 이서방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어떤 대박 이벤트가 터졌다. 해당 기업에서. 그러면 주가를 끌어내리려고 지랄 발광을 하는 인간들이 하나둘씩 꼭 튀어나오기 마련입니다.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오늘 영상을 준비하는데, 뉴스워커라는 매체의 유한양행 주주분들은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고요. 얘네가 뭐라 그러냐? 어저께 렉라자라는 의약품을 갖다가 FDA 신속 승인을 받은 업체한테 성장이 정체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라는 악재성 그냥 표적 기사를 그냥 내보낸 상황입니다. 자, 이런 기사를 누가 쓰는 거고 왜 이런 기사를 써야 되는지 여러분들 첫 번째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얘네가 얘기하는 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매출 성장 둔화, 답보 상태의 실적이래요. 야, 진짜 씨. 렉라자 하나 팔아가지고 지금 1조 원 가까운 매출을 발할 수 있는 업체한테 이런 기사를 쓰는 그 빡대가리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거는 진짜 뭐라고 생각하셔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유한양행 대표이사 조욱재 대표라면은 이거 고발 조치 들어갑니다. 이거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 조치 들어갈 수도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온갖 안 좋은 악재를 억지로 만들어서 다 뒤집어 씌우는 뉴스가 나올 만큼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면 유한양행이 그 정도로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유한양행이 어제 렉라자 FDA 승인으로 인해서 벌어들일 이제 돈을 갖다가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차후에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요인들이 속속들이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지 오늘 정확한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서 말씀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리브리반트 용법과 렉나자 용법 병용을 해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로 신속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폐암 시장이 전체 고형암 시장 중에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암제 시장 1등은 단언컨대 폐암 시장이고요. 폐암 시장이 워낙에 환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그에 반해서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의 수가 굉장히 한정적으로 지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접수하는 1등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어마무시한 매출을 올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증권사 리포트 중에 바이오 관련 리포트를 보는 몇몇 애널리스트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희영 대신증권 리포트 요거 확인 제가 하고 있고요. 신한투자증권의 엄민용 전문가는 워낙에 유명하시니까 그분 것도 매번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움증권인가요? 허혜민 전문가의 리포트도 이 세 가지 리포트는 제가 맨날 눈여겨보고 있는데 나머지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리포트 작성하시는 애널리스트들은 진짜 바지가랑이 붙들고 반성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개똥 같은 어서 말도 안 되는 상상 속의 내용들을 갖다가 리포트를 작성하시는 것 같은데 객관적인 시장 상황이라든가 해당 기업의 속 내용까지 다 알고 나야 제대로 된 리포트 발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참고로 여러분들도 요 세 분의 리포트는 어떤 이슈거리가 나왔을 때마다 한 번씩은 확인해 보시기를 강력하게 권장을 드리면서 이 이희영 전문가의 리포트를 기반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폐암 시장이 전체 고형암 시장 중에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체 항암제 시장 중에 가장 큽니다.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45조 6천억 원의 의약품이 판매가 됐습니다. 전체 항암제 시장의 18%니까 어떤 장기에 붙어 있느냐에 상관없이 폐암이 1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9%씩 1년마다 성장을 합니다. 2028년에는 76조 원 이상의 시장이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폐암 시장이 큰 이유 환자 수가 많고 사망률이 높아서 의료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폐암 5년 생존율이 15% 정도 된다라고 하니까 폐암 말기에 접어드신 환자분들은 굉장히 암담하시겠지만 이런 뛰어난 치료제에 대한 니즈가 가면 갈수록 올라간다는 것도 동시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환자의 평균 생존 기간이 10개월이었는데 우선은 5년 생존율이 25%까지 증가를 했고요. 여기에 렉라자와 리브리란트 병용요법이 굉장히 또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런 치료법으로서 지금 탑픽으로 제시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고요. 이거는 이제 전체 폐암 시장의 80% 이상이 비소세포 폐암입니다. 자, 그리고 비소세포 폐암 중에 EGFR TK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EGFR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돌연변입니다. 돌연변이 유전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 EGFR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폐암 발생 확률이 높아지느냐 떨어지느냐가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 변이 유전자를 갖다가 사멸을 시켜야 되는 목적이 있는 그 치료제가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지금 1등으로 자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EGFR 그 변이체 말고도 여러 가지 변이체가 있는데, 나머지 변이체들은 그렇게 폐암 발생률이 높지가 않을 뿐더러 2등으로 지금 차지하고 있는 크라스라는 변이체는 치료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건 연구 개발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현존하는 치료제는 거의 대부분이 EGFR 변이체에 대한 치료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EGFR 변이체는 비소세포 폐암 변이체 중에 35% 점유율을 차지합니다. 자, 이렇게 폐암 전체 시장이 몇십조 원이 되고요. 76조 원까지 클 수 있다고 하는 거고, 그 중에서 EGFR 변이 치료제 시장만 지금 현재 형성된 시장이 10조 원입니다. 자, 그리고 얘네가 연평균 9%씩 성장을 한다라고 보면은 2028년에 약 17조 원까지 시장이 캐파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지금 1등을 하고 있는, 현재 1등을 하고 있는 의약품이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만든 타그리소라는 의약품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렉나자와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이 얘네보다 뭐냐?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그럼 너는 이서방은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아니, 이걸 증명할 일이 뭐 있습니까? FDA가 승인을 했다. 그리고 이거를 승인을 그냥 한 게 아니고요. 신속 승인을 했어요. 그 신속 승인을 왜 합니까? 기존에 있던 치료제보다 훨씬 더 개선된 성능을 인정을 받았다 보니 이걸 갖다가 부작용이 조금 심하다라는 단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1차 치료제로서 빨리 시장에 투입을 해야겠다라는 의지 표명을 FDA가 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평균 생존율, 전체 생존율은 지금 OS 값이 나오진 않고 있지만 이 무진행성 그 진행률 같은 경우가 9개월 가까이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타그리소보다 리브리반트랑 렉나자 병용요법이 훨씬 더 약물이 몸에 반응하는 속도도 좋고, 그 다음에 치료제로서의 성능도 월등하다는 게 입증됐기 때문에 FDA가 승인을 지체하지 않고 6개월 만에 통과를 시켜줬다라는 거 주목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부작용은 좀 더 높습니다. 부작용은 좀 더 높은데 그 부작용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금 또 다른 얀센에서 또 다른 방법을 준비 중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부작용까지 잡을 수 있다고 하면 타그리소를 잡아먹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타그리소의 2023년 매출이 얼마냐? 우리나라 돈으로 7조 7천억 원입니다. 7조 7천억. 자, 얘네가 EGFR 변이 치료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 전체 매출액 대비해서 계산해 보니까 75%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그리소가 75% 정도의 EGFR 변이치 시장을 독점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깨트릴 수 있는 의약품이 리브리반트와 렉나자 병용요법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장을 점차적으로 뺏어오든 순식간에 뺏어오든 뺏어오는 거는 효과로 입증이 됐으니까 저는 기정사실이라고 판단이 돼요. 왜? 이렇게 해가 저물듯이 바로 더 나은 치료제가 나왔을 때 꼬꾸라진 사례를 여러분들이 엄청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또 바이오 시뮬러가 등장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또 경쟁 업체들이 신기술을 개발하면서 더욱더 좋은 효과를 내보낼 수 있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당분간 이 EGFR 변이체에 대해서 리브리반트와 렉나자를 따라잡을 만한 신기술이 임상 들어간 것조차도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향후 5년에서 길게는 10년 동안 독과점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판이 깔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신속 승인을 받았으니까 이제 뭘 해야 됩니까? 판매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판매를 이제 승인을 받을 거고요. 미국 내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 일본 시장까지 순차적으로 지금 판매 승인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게 얀센의 입장이에요. 야, 유한양행은 직접 글로벌 판매 권한을 얀센에다가 넘겼기 때문에 판매에 대한 로열티만 수령을 한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유럽과 일본 판권이 허가가 났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유한양행이 쥐고 있지만 이쪽에서 벌어지는 얀센으로부터의 매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판매 로열티도 당연히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 판매 로열티는 그럼 얼마냐? 전체 매출액 대비해서 최소 10%입니다. 최소 10에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15%가 적당하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에요.
자, 작년에 타그리소 매출이 7조 7천억이라고 했습니다. 자, 올해는 8조 원이 당연히 넘어갈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자, 내년이 되면은 9조 원에 육박을 합니다. 9조 원. 자, 그러면 리브리반트와 렉라자 병용요법이 판매되는 시점은 언제냐? 25년 상반기입니다. 상반기. 자, 그러면 2025년 매출은 뭐 우선 계산할 것도 없지만 상반기에 매출을 이제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해도 요거 50% 정도까지는 잡아먹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해요. 안 되더라도 결국에는 2, 3년 뒤에 그래서 존슨앤존슨이 얘기한 것처럼 2028년까지는 최소 5억 달러 매출은 50억 달러죠. 50억 달러 매출은 기대함직할 만하다라는 얘기처럼 점유율을 완전히 잡아먹으면서 이제 독과점을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뭡니까? 이제 매출에 대한 유한양행의 이익이 얼마나 발생할지가 이제 계산 포인트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주목해봐야 될 만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데 유한양행에서 오로지 모든 매출 영업이익 다 빼고요. 렉라자 하나로 발생시킬 수 있는 매출만 계산을 하는 겁니다. 렉라자 하나로만요. 그것도 렉라자의 원료 뭐 비용 같은 거 다 제외하고요. 말 그대로 순수한 판매 로열티만 가지고 일으킬 수 있는 마일스톤 다 빼고 그 금액만 가지고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자, 만약에 내년 시장을 기준으로 해서 2026년, 2027년 동일한 매출을 올릴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2026년쯤 되면은 비소세포 폐암 중에 EGFR 기전에 대한 치료제 시장이 10조 원이 될 겁니다. 자, 10조 원인데, 자, 보세요. 병용요법이라고 했잖아요. 자, 리브리반트입니다. 리브리반트가 있고, 그 다음에 렉라자가 있어요. 이거 뭐 금액을 어떻게 책정할지 모르겠지만, 금액을 어떻게 책정할지 몰라요. 뭐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고 발표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 50대 50으로 매출이 진행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정을. 자, 렉라자가 10조 원 중에 5조 원 매출을 담당을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뭐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저는 얀센과 유한양행이 얼마만큼의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순수하게 가정으로만 우선 진행한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대신에 이 계산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적으로. 자, 그래서 5조 원의 매출을 2027년쯤에 올릴 수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 로열티면 얼마입니까? 그건 뭐 5천억이에요. 5천억. 그리고 15%라고 하면 7,500억입니다. 7,500억. 자, 그러면 유한양행의 지난해 그리고 올해 컨센서스상 영업이익이 얼마냐면 1,000억이에요. 1,000억인데 내년부터 2천억이 들어올지 3천억이 들어올지 뭐 속단을 할 수는 없지만 자리를 잡는 순간부터는 러프하게 5천억에서 7,500억 사이의 매출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매출이 아니라 영업이익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렉라자 하나로만 벌어질 일이라는 거. 렉라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일각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내가 부작용이 있습니다. 부작용. 자, 부작용의 기전이라는 게 사람마다 이제 부작용이 발현되는 증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다 다르잖아요. 자, 어떻게든 무슨 부작용이든지 리브리반트와 렉라자 병용요법을 했을 때 전체 환자에서 일어날 확률이 무려 67%예요. 그에 반해서 타그리소 같은 경우는 30%대에 머무릅니다. 자, 그래서 얀센은 뭐냐면 야, 우리가 이렇게 효과 좋은 약을 개발을 해놨는데 말 그대로 부작용의 차이 때문에 타그리소를 이기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우리가 이걸 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뭘 준비하느냐? 리브리반트의 병용요법을 이제 하는데 지금 정맥주사 제형이거든요. 정맥주사 제형을 피하주사 제형으로 변경하는 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DA에다가 리브리반트 SC 제형 변경에 관련해서 이제 판매 승인 신청을 지금 해놓은 상황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얘기하는 게 투약 시간에 대한 이점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더 중요한 거는 투약 시간에 대한 이점이 아니에요. 부작용에 대한 이점이 엄청나게 개선되기 때문에 이 SC로의 변경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주목해봐야 될 만한 기업이 또 하나가 떠오르실 겁니다. 알테오젠입니다. 자, 알테오젠도 키트루자 적응증에 대해서 모두 SC 전환을 지금 준비하고 있을 텐데 키트루다도 SC 제형으로 변경하면서 뭐다? 부작용은 줄어들고 효과는 더 뛰어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꽝도 먹고 알도 먹는 그런 이중적인 호재를 이제 일으킬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얀센은 리브리반트를 지금 70% 가까운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SC 제형으로 변경하는 신청권을 넣어놨고요. 당연히 병용요법에 관련해서도 리브리반트가 정맥주사에서 SC로 바뀐다고 효능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효과가 더 좋답니다. 효과는 좋고 부작용은 낮기 때문에 렉라자에 관련해서 특별한 기전 변경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이거를 병용요법으로 쓸 가능성은 거의 100%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타그리수가 점유하고 있는 75%를 유지만 한다고 해도요. 유지만 한다고 해도 이거 다 뺏어오는 건 시간 문제일 거 아니에요. 2028년 우리가 타그리수 점유율을 뺏어온다라고 가정했을 때 EGFR 변이 치료제에서 리브리반트와 레이저 TB 점유할 수 있는 매출이 10조 원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거 28년까지 본다고 하면 12조 5천억까지 우리가 매출 인상을 기대할 수가 있다라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나누기 2를 하면 되잖아요. 그럼 6조 원씩이에요. 6조 원. 그러면 10%면 6천억, 15%면은 9,500억입니다. 9천억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산수가 짧아가지고 9천억이에요. 그 로열티로만 수용하는 금액이. 근데 업계에서는 평균적으로 15% 계약을 했을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10%로만 계산을 해도 연평균 진짜 최저 5천억에서 최고 6천억, 많게는 9천억까지의 판매 로열티를 기대할 수 있는 거고 시장이 예상을 뛰어넘어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하면 1조 원까지 1년에 무혈 입성으로 그냥 돈을 받아먹을 수 있는 판이 깔린 게 어제 FDA 승인 발표에 따른 영향이란 얘기죠. 자, 그런데 자 9천억, 뭐 6천억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얘네는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짜. 성장이 정체된대. 수익성이 악화된대. 야, 무슨 근거로 수익성이 악화된다고 그러고 성장이 정체된다 그러냐? 그러니까 주가가 이런 애들이 뜯고 씹고 막 이런 다음에 지금 셀온 현상 나온다고 대박 호재가 터진 당일날 음봉 보세요. 오늘도 반등 못하고 이렇게 비빌거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네 뒤에는 당연히 공매도 애들 숨어 있어요. 이거는 법칙입니다. 그냥 법칙이라고 보시면 되고 공매도 애들이 물량을 쌓아놓고 나서 후려치기를 하기 위해서 언론사를 이용하는 거다. 이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단순 계산 한번 해보시자고요. 제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인데 자, 시총이 지금 얼마입니까? 시총이 7조 7천억입니다. 이제 향후 3, 4년 안에 영업이익 5천억, 6천억대로 올라서는 기업이 PER을 얼마를 곱해야 이게 7조 원이 나오는 겁니까? 지금 평균 제약바이오 업계의 PER이 100배예요. 100배. 그리고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들도 40배에 육박을 합니다. 지금 유한양행이 시총 이거 PER 50배 멀티플 적용받은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5천억 매출이에요. 50배 PER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5조 원이 적정 가치란 말이에요. 자, 25조 원까지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건데 당장 이렇게 큰 이벤트 터졌을 때 누가 관심을 갖죠? 개미들이 꼬인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네들은 FDA 혹시나 HLB처럼 승인 보류당하거나 승인에서 탈락을 할 줄 알고 공매도 물량을 쌓아놨을 겁니다. 대차 물량을 쌓아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역풍을 맞은 거죠. 아, 이제 진짜 속된 말로 못 된 거지, 이제. 자,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빨리 정리 작업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 만에 신한금융투자에서 제가 추산하기로 150만 주에 대한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 물량을 금융사들끼리 자전거래하면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조차도 어제 한번 했던 그 효과를 맛을 봤는지 언론사를 이용해서 악성 기사를 마구잡이로 막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쏟아내면서 유한양행 꼬투리를 잡는 그런 현상들을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리면 딱 지금 현상을 설명해 드리기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제 다음이에요. 다음. 이제 유한양행이 렉라자 가지고 이제 매출을 일으키고 영업이익이 5천억대에 접어드는 거는 시간 문제인 거고요.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것들이 이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임상 1상이다라고 해서 개무시하더라고요. 아까 뉴스워커에서는 고형암 관련된 내용도 임상 1상 추진 중이니까 믿을 게 못 된다. 자, 알레르기 파이프라인, 알러지 관련해서도 임상 1상, 고작 1상일 뿐인데 호들갑 떨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하거든요.
자, 고형암 시장 지금 제일 많이 팔리는 게 뭡니까? 엔허투입니다. 엔허투. 엔허투가 작년 매출액이 4조 원 가까이 되는 블록버스터급 약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알러지는 뭘까요? 알러지 같은 경우는 우리 애들도 알러지에 수시로 이제 호흡기 알러지 있는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지금 해결해야 될 난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고형암 관련해서 유한양행이 차세대 표적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효과로 뭐라고요? 1위예요, 1위. 그러니까 엔허투라든가 지금 리가켄바이오가 만들고 있는 이중항체에 버금가는 그런 이중항체 관련된 유한양행의 ADC가 지금 차세대 ADC가 또 개발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투 양성 유방암 70%가 엔허투로 치료가 되긴 하더라도 치료가 되는 중간에 이제 내성이 생겨가지고 더 이상 치료가 진전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게 왜 그러냐? 이중항체에 면역이 생기다 보니까 암세포가 이제 항체에 면역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항체가 자기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 링커를 끊어버린다든지 약물을 갖다가 엉뚱한 데 쏴버리게끔 한다든지 이렇게 방어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한양행은 그걸 갖다가 둘 다 손발을 묶어버릴 만한 ADC를 지금 개발 중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표적 치료제로서 지금 1위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대단한 얘기죠. 그래서 이거 성공하게 되면은 11조 원대 매출을 발할 수 있는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 임상 1상의 결과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만약에 또 기술 수출 관련해서 마일스톤 계약 나온다거나 아니면 직접 판매까지 뭐 언제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가 돌기 시작하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하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국내 바이오 기업이 어디다? 유한양행입니다. 해외 바이어들은 금리가 낮아졌을 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기업을 가장 먼저 보겠느냐 이거예요. 모험을 할 거냐 아니면 확정된 기업에 시간만 지나면 증명이 될 기업의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보고 투자를 할 거냐 요걸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기대할 만한 얘기지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실은. 근데 그 전에 뭐가 있다? 렉라자 매출이 있어요. 자, 국내에서도 렉라자랑 리브리안트 병용요법이 쓰입니다. 국내 판권은 유한양행이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1,000억 매출이 나온다고 하는데 1,000억 매출 중에 영업이익이 30% 된다. 뭐 이게 1,000억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300억 매출은 또 따놓은 당상이에요. 영업이익은 또 따놨어. 자, 그리고 해외 판권에 대한 로열티만 5,000억 정도를 지금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봄직할 만한 지금부터 기대해볼 만한 그룹이 유한양행인데 지금 해외 바이어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겠냐고요. 거기에다 지금 허투 관련된 유방암 표적 치료제 임상이 들어가 있는데 임상 1상이라서 까내릴 게 아니라 이 임상 1상의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또 향방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렉라자도 얀센에서 기술 이전료로 얼마나 줬죠? 1조 6천억의 기술 이전해 갔습니다. 이 지금 마일스톤이 현실화가 돼가지고 FDA까지 넘어갔기 때문에 로열티를 받는 거고요. 이 준비 작업을 2탄, 3탄을 준비하고 있는 그룹이 유한양행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알레르기입니다. 알러지. 네. 자, 알러지 시장은 얼마입니까? 40조입니다. 40조. 여기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뭡니까? 굉장히 뛰어난 또 임상 1상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고알레르기 면역 반응 환자에도 효과가 있대요. 그러니까 알러지가 뭐 지르텍 같은 거 먹어도 도저히 증상이 개선 안 될 정도로 극예민한 면역이 극도로 지금 뭐 예민한 그런 환자들한테도 유한양행에 개발 중인 YH35324 물질을 투여를 했더니 알러지 반응이 완화가 되더라, 가라앉더라라는 게 임상 1상에서 뭐 표본은 100명 이야기했지만 지금 증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성공적으로 알러지 시장에 안착을 할 수 있다. 요거 안착하기 전에 이건 100%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건 100% 기술 수출합니다. 아마 오퍼가 엄청난 오퍼가 들어올 겁니다. 그것 때문에 유한양행이 뭐다? 이거는 글로벌 판권을 지금 다 쥐고 있어요. 글로벌 판권을 이제 뭘까요? 이거를 수출을 하기 위해서 아마 독점으로 쥐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알러지가 허투 면역 저기 뭘까요? 면역 항암제, 표적 항암제보다 훨씬 더 비싼 거거든요. 누구도 이건 정복해내지 못한 미지의 어떤 그 분야다 보니까 이 알러지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알러지 부분에서 임상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임상 1상 유한양행이 오롯이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기술 이전과 관련된 어떤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글로벌 판권까지 만약에 다른 업체에다가 넘길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제가 볼 때 10조 원 이상의 블록버스터급 어떤 계약으로 터져도 무방할 만한 시대의 사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렉라자 하나만 가지고 2028년 넘어서 2035년까지도 해마다 몇 천억씩의 추가적인 영업이익을 바랄 수 있는 그룹이 유한양행이 된 겁니다. 자, 그렇게 엄청난 계약, 엄청난 얘기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제자리라는 건 여러분들이 진짜 기적과 같은 기회의 시간을 찾고 계신다는 거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테오젠이 그렇게 오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 유한양행 별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작년 대비해서 75% 올랐습니다. 지금 주가가. 알테오젠은 5배가 넘게 올랐고요. 알테오젠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알테오젠은 이 상태에서도 10배가 더 올라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유한양행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FDA 승인이라는 대박 호재가 터졌음에도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알테오젠은 머크와의 계약에 대한 기대감, 산도지와의 계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 번 올라왔다가 꺾였다가 다시 이만큼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도 10배 수익이거든요. 그럼 여기가 만약에 10만 원 구간이고 여기가 5만 원 구간이라고 해보자고요. 자, 목표치는 동일하다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 알테오젠도 물론 좋지만 유한양행 주가는 우리가 얼마만큼으로 평가를 해야 정상이냐 이겁니다. 유한양행의 시총은 7조 7천억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마무리 시간이니까 우리나라 언론사는 개나 줘라. 네, 믿지 마라.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도 걸러서 확인하셔야 된다. 숫자로만 얘기하면 끝납니다. 숫자로 얘기하면 끝나는 건데 지금 HLB를 비롯한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그 다음에 펩트론, 랩지노믹스 등등, 에이프릴바이오 등등 지금 숫자로 정확하게 찍어내지 못하는 기대감만 큰 기업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 보니 이게 곡해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HLB 같은 경우 무조건 될 겁니다. 기술력에 있어서는 일선에 있는 모든 박사님들, 의사분들이 전부 극찬을 하는 의약품이거든요. 그리고 리가켄바이오의 ADC 기술은 전 세계에서 독보적이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대단한 기술입니다. 펩트론도 마찬가지고 랩지노믹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숫자로 찍히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업들한테는 가능성을 보고 중장기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유한양행은 숫자가 확정돼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숫자가 확정돼 있어요. 이런 기업에 투자를 망설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 안 합니까? 이런 기업은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업을 유망한 기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유망한 기업이라기보다 안전한 투자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열불을 올리면서 여러분들께 긴 시간을 할애해서 유한양행이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가야 정상인지, 그리고 이벤트가 일시적인지 아니면 연계성이 있는지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말 그대로 리브리반트와 그 다음에 렉라자 병행요법이 비소세포 폐암뿐만이 아닌 타종, 그러니까 다른 암에 적응증을 또 추가로 따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런 부분까지 뉴스화가 돼서 상용화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렉라자 하나로 올릴 수 있는 매출의 가능성이 얼마만큼 커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폐암, 고형암 중에 폐암에만 적용되는 매출을 우리가 기대했을 때 5천억에서 6천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적응증을 확대해 간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얼마만큼 추가적인 매출이 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게 이번 FDA 승인의 숨은 뜻이다.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뉴스워커 어떤 기자분이신지 모르겠지만 기업 분석부는 똥이나 처먹어라. 예, 이런 말씀 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내용이 괜찮았다라고 생각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이서방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